오늘 최은규 선생님이 하시는 건가요? 예, 제가 하겠습니다. 네. 저기 누구죠? 한유진 학생이 하기로 하지 않았었나요, 원래? 예? 저번 주에 저기 한유진 학생이 하기로 하지 않았나요? 예, 이게 제가 하려고. 제가 슬라이드 보기, 슬라이드 쇼트, 발표자 보기 숨기기. 어? 왜 이쪽 면에서 나오지? 자, 이쪽 면에서 나오네. 슬라이드 쇼를, 맞지? 오케이. 슬라이드 쇼, 디스플레이, 발표자 바꾸기. 그다음에, 됐다. 잘 보이십니까? 네, 잘 보입니다. 우리, 우리, 어,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임난, 아, actually my presentation is very important to 임난. So actually, 음, 자, 임난한테 이거 공부하라고 한 2년 됐나? 근데 아직까지 아무 공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은 많이 관심 있는 분야가 사실은 멤브레인 트래피킹입니다. 그래서 엔도라이소말 시스템에 대해서 사실은 제가 이 시스템이 나온 게 제가 알기로는 2000년대 초반? 2000년대 초반에 처음으로 이제 논문들이 나오기 시작했을 때 사실은 그때 제가 이거에 빠져가지고 시작해다가 대실패를 보고 미국으로 포스닥하러 나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이에 엄청 많은 발전이 있었고요. 초반에는 엄청 모르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연구도 힘들고 그래서 그렇지만 기계도 좋아지고 물론 제가 이용할 수 있는 기계가 그렇게 지금 좋은 건 아니지만 많은 발전이 있었고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도 이거하고 이 엔도 라이소소말 시스템하고 을 이해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오늘 간략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내용이 요즘에는 그 뭐야 생활 교과서 같은 데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예. 저는 이거를 교과서에도 나옵니다. 예, 교과서를 통해서 배운 게 아니고 네. 하나하나 이렇게 발전하는 과정을 옆에서 뭐 조금씩 조금씩 그 공부하면서 안고 해가지고 교과서에 나오는 내용보다 제가 더 많이 하는지 그건 사실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 메인 관심사 중에 하나여가지고 하다 보면 이쪽으로 빠지고 그래가지고 저는 그 기초 연구를 의과대학 졸업하자마자 시작을 해가지고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무슨 지도 교수 말을 듣고선 뭐 지도를 받고 그렇게 연구를 시작한 것도 아니고 한마디로 제가 좋아하는 것만 따라서 했습니다. 심지어 포스닥 할 때도 별로 보스하고 별로 친하게 지내지도 않고 언제나 제가 하고 싶은 거만 앉아서 이기적으로 혼자 가다가 실패를 많이 봤던 것 같고 그래서 그 분야가 그 이 엔도라이스조말 그 멤브레인 트래피킹 분야입니다. 그래서 세포 안에 내용이 좀 많을 수도 있는데 아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임란? 임란! 예, 예. 그래서 이 내용을 가지고 실험을 지금도 우리가 계속 하고 있고요. 그래서 엔도라이소말 시스템에서 먼저 말씀드리면 세포를 보면 세포는 솔루블 프로테인이 있는 사이토졸 공간도 있지만
우리 세포는 아주 많은 멤브레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세포 밖은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쌓여 있고, 뉴클레우스는 뉴클리어 멤브레인. 그리고 그 외에 이제 멤브레인 시스템을 보면은 ER과 골지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ER 골지는 그 단백질을 시크리션하는 시크리토리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골지는 여러 가지 크리스탈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장 바깥쪽을 우리가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라고 하고 또 이 골지하고 ER 사이의 공간에 있는 거를 ER 골지 인터미디 컴파트먼트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가지 엔도라이소소말 시스템이 또 있는데요. 일단은 서피스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엔도사이토시스에서 들어오면은 우리가 그 들어오자마자를 엔도시틱 베시클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베시클이 얼리 엔도솜 또는 솔팅 엔도솜으로 변화가 머추레이션이 됩니다. 그래서 이 소팅 엔도솜 또는 얼리 엔도솜에서 이 엔도솜의 카고 어, 안에 있는 단백질이 어떤 운명으로 갈지 결정을 하는 편인데요. 이것이 멀티베스큘라 바디 또는 멀티베스큘라 엔도솜 또는 다른 말로 레이트 엔도솜으로 머추레이션 되면 이 엔도소말 멤브레인에 있는 멤브레인 카고가 인트라루미널 베시클로 들어가서 이렇게 저장이 되게 되고 이것은 주로 라이소솜하고 퓨전이 일어나서 데그레이션 돼서 어, 다시 멤브레인에 있는 리피드라든지 단백질 구성 성분을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영양분으로 사용할 수 있는 라이소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라이소솜. 하지만 이제 우리 인체 세포 중에는 특수한 그 라이소솜이 있는데 그걸 갖다 라이소솜 릴레이티드 오가넬 LRO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구조상 라이소솜이랑 아주 비슷한 구조를 가졌는데 이거는 시크리션 되는 라이소솜입니다. 그래서 라이소솜 릴레이티드 오가넬. 이 라이소솜 릴레이티드 오가넬이 필요한 세포 조직을 보면 우리 색소를 생산하는 피부에 멜라닌을 생산하는 멜라닌 색소를 생산하는 멜라노사이트. 멜라닌이 라이소솜 릴레이트 오가넬에 쌓여서 그걸 멜라노솜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분비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면역 시스템에서 그 T세포나 사이토톡식 T세포나 NK 임란 actually this is more important than your just user the cloning experiments. Okay, you need to hear uh, this one because in 2 years I want to see learn about this by yourself, but until now you don't know anything, right? Okay, so the 라이소즘 리레이트 오간이 있는데요. 멜라노돔이 그것에 해당이 되고 다른 거로는 T세포나 NK셀이 다른 세포를 죽일 때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죽일 때 사이토톡식 그래듈을 만드는데 그것도 라이틱 그래듈이 되겠고 또 면역 시스템에서 T세포나 음, 덴드라이틱 셀이 항원을 프레젠테이션 할 때도 라이소점 릴레이트 오가넬을 이용해서 프레젠테이션을 하고 그래서 이 라이소점 릴레이트 오가넬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폐에서는 설파턴트를 이것으로 분비를 하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이 라이소점 릴레이트 오가넬에 문제가 있는 지네틱 디지즈가 있는데요. 쉐디악 히가시 신드롬이라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 오가넬이 클라팅 팩터, 클라팅 팩터들을 갖다가 분비하는 데 쓰이고,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있는 지네틱 디지즈 보면, 몸에 색소가 없어서 하이퍼 피그멘테이션, 백반증이 심하게 있고, 그 다음에 면역력이 엄청 떨어져 있고, 그 다음에, 그, 스롬버사이토페니아, 플래트리치 없어가지고 출혈성 경향을 보이는 어, 병을 앓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거는 브로더 2009년도에 나온 거니까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건데요. 예. 그래서 다시 그 엔도라이소말 시스템을 중심으로 이제 시크리셔토리 패스웨이를 보면 그 우리 몸에서 단백질이 만들 때는 두 가지 종류가 크게 있습니다. 그 사이토존에서 솔루블 프로테인으로 만들어진 시스템이 있고, 하나는 밖으로 나가는 단백질. 그 멤브레인에 표현되는 그 멤브레인 프로테인도 밖으로 나가는 프로테인이 되겠습니다. 이 밖으로 나가는 단백질은 ER 골지 시스템을 통해서 밖으로 반드시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밖으로 나가는 단백질들은 그 우리 사이토졸에 있는 단백질과는 달리 외부 환경과 노출이 되기 때문에 외부 환경과 비슷한 환경에서 여러 가지 머추레이션 또는 모디피케이션 과정, 특히 글라이코실레이션, 당이 붙는다든지 이런 머추레이션 과정이 필요한데 그 과정이 ER에서 만들어지면서 ER 골지 인터미디에이트 컴파트먼트 골지 어퍼레이투스를 통하는 과정 중에서 머추레이션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제 그 시크리션 되는 단백질 중에 일부는 라이소좀을 만드는 데 사용되는 단백질들이 있을 수 있죠. 특히 라이소좀에 있는 여러 가지 프로테이즈, 라이소좀에는 다양한 단백질 분해 효소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시크리토리 패스웨이를 통해서 합성이 되지만 얼리 엔도좀이나 레이트 엔도좀을 통해서 라이소좀으로 머추레이션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오토파직 백효를 만드는 시스템도 있는데요. 이것은 ER 골지 인터미디 컴파트먼트에서 시작한 멤브레인 더블 레이어 멤브레인 파버4라는 것이 멀크하게 사이토졸에 있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한꺼번에 그 포획을 해가지고 오토파고좀을 만들고 이것이 라이소좀과 퓨전돼서 데그레데이션 돼서 재사용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영양분을 대상하는 거죠. 그래서 오토파고솜, 오토라이소솜 이렇게 머추레이션 됩니다. 통상적으로 엔도사이트 패스웨이로 엔도사이토시스가 되면 이게 지금 스포트라이트 지금 색상 인디케이터 어디 있지? 그림 선택 마우스 아니고 선택 여기 포인터가 없냐? 저장 마우스 보이세요? 마우스? 네, 보입니다. 아, 보입니다. 됐다. 자, 그래, 예. 그래서 엔도사이토시스를 통해서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들어오면 얼리 엔도좀, 레이트 엔도좀을 통해서 레이트 엔도좀이 라이소좀하고 퓨전이 일어나서 엔도라이소좀 그것이 다이제스션이 다 돼서 영양분이 빠져나가면 다시 엔도좀으로 리사이클링 되는 이런 시스템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이거는 뭐 어, 그 다시 한번 이제 말씀드리면 분비가 되는 단백질들은 컨벤셔널, 통상의 시크리션 패스웨이와 언컨벤셔널 한 시크리션 패스웨이로 나뉘는데 컨벤셔널 시크리션 패스웨이라는 건 뭐냐면 프로테인이 시그널 펩타이드가 있는 단백질을 말합니다. 시그널 펩타이드가 있는 경우에는 ER에서 초반에 만들어질 때 그 SEC61 트랜스로콘 시스템을 통해서 ER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루멘 안쪽으로. 그러니까 밖의 환경과 노출이 되는 거죠. 이것이 ER에서 만들어진 다음에 여기서 밖으로 나간 다음에 골지로 갈 때 코티드 베스크를 통해서 골지로 가고 이것이 계속 그냥 만들어지자마자 컨스티튜브하게 시크리션 되는 컨스티튜브한 시크리토리 베스크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경우에는 시크리토리 그래뉼 형태로 남아있을 수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떤 외부에서 자극이 왔을 때만 시크리션 되는 거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뉴로 트랜스미터가 이런 식으로 분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분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ER 골지를 통해서 얼리 엔도솜, 레이트 엔도솜, 그래서 라이소솜 릴레이트드 오가넬을 통해서 분비가 되는 경우 그 라이소솜도 어떤 경우에는 분비가 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다음에 말씀드리겠지만 라이소즘도 분비 밖으로 나갈 수도 있습니다. 통상은 정기적으로 나가는 라이소즘 비슷한 오가넬을 라이소즘 릴레이티드 오가넬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시그널 펩타이드가 없는 단백질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밖으로 나가는 게 원천 봉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 여러 가지 단백질들이 시그널 펩타이드도 없이 밖으로 나오는 것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었는데 그거를 나오게 하는 unconventional protein secretion 시스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은 시그널 펩타이드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은 사이토솔에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unconventional 시스템은 타입 1, 2, 3, 4로 이제는 네 가지 시스템으로 시크리션 시스템이 나뉘는데 타입 1은 뭐냐면 그 멤브레인 포를 통해서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에서 지금 하고 있는 그 게스터민이 바로 멤브레인의 포를 뚫는 단백질이고 이 게스터민 패밀리 프로테인들이 멤브레인 포를 만들면 사이토돌에 있는 프로테인들이 밖으로 포를 통해서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타입 2 시스템은 그 ABC 카세트를 가지는 ATP 바인딩 카세트, ABC 트랜스포터를 이용해서 단백질이 사이토돌에서 밖으로 나가는 시스템인데 이거는 세균의 시스템하고 거의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근데 자세히는 좀 모르겠습니다. 타입 3 시스템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오토파지를 통해서 사이토돌에 있는 단백질들이 벌크하게 오토파 고동을 만들어서 밖으로 나가는 시스템. 또는 우리가 지금 연구하고 있는 엑소돔을 통해서 밖으로 나가는 경우가 타입 3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엑소돔 루멘에 존재하는 단백질들은 시그널 펩타이드가 없죠. 그냥 안쪽에서 솔루블 프로테인으로 사이토돌에 존재하는 단백질이 밖으로 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 외에 이제 그 라이소돔, 레이텐도돔이나 라이소돔 단계에서 채널을 만들어서 안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에는 샤페론 메디에이트 오토파지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미스폴디드 어소시에이트 프로테인 시크리션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게 가장 최근인 것 같은데 어, 그 ER 골지 인터미디 컴파트먼트에서 TMED 10 채널드 프로테인 시크리션 시스템을 누군가 발견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 우리 송자정 학생이 지금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제일 그 어떻게 나가는지 몰랐던 게 인터루킨 1 베타거든요. 인터루킨 1 알파하고. 그게 나가는 걸 몰랐는데 그게 그것 중에 일부가 이 ER 골지 컴파트먼트에서 티메드 10 채널을 통해서 IL1 베타하고 알파가 일로 나가서 밖으로 나가는데 어떻게 나가는지는 아직 모른답니다. 그 외에 그 ER에서 다이렉트하게 나가는 단백질도 있는데 모양을 보아하니 G 프로테인 커플드 리셉터 같은데 그런 시스템을 타입 4라고 합니다. 그래서 시크리션 되는 경로가 여러 가지가 있다. 자, 어, A번의 컨벤셔널 프로테인 시크리션은 그 ER에서 색 61, 61 트랜스 로콘을 이용해서 그 라이보소om에서 만들어진 펩타이드가 ER 루멘으로 들어가는 시스템인데요. 이것은 2013년도에 노벨상 3명이 탄 거죠.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이거는 라이보솜에서 단백질이 만들어질 때 시그널 펩타이드를 앞에 위치하게 되면 또는 뒤에 위치할 수도 있습니다. 타입 2에 따라. 어쨌든 시그널 펩타이드가 있는 임머추한 폴리펩타이드가 라이보솜에서 mRNA로부터 라이보솜에서 합성이 되면 시그널 레코그니션 파티클이 이것을 인지해 가지고 ER에 있는 SRP 리셉터에 바인딩을 한 다음에 색 61 트랜스로콘을 통해서 트랜스로케이션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그널 펩타이드는 여전히 색 61 컴파트먼트에 트랜스로콘에 바인딩을 하면서 나중에 트랜스펩티데이즈 시그널 펩티데이즈에 의해서 잘려가지고 이 시그널 펩타이드가 없는 단백질들이 ER 루멘으로 계속 합성해서 들어오는 시스템이고 이런 단백질을 통해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대부분의 그 시크리토리 프로테인 이렇게 솔루블하게 나와 있는 또는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테인들이 만들어집니다. 좀 더 자세하게 엔도 라이소소말 시스템을 보면, 어, 어,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대부분은 리셉터 라이간드 인터랙션에 의해서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나면, 이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나면 엔도사이틱 베시클이 만들어지고, 이 엔도사이토 베시클은 소팅 엔도솜 또는 얼리 엔도솜으로 만들어지고, 얘는 길쭉한 모양을 갖습니다. 그러면 얼리 엔도솜에서는 그, 그, 포워드로 머추레이션이 되면 레이트 엔도솜, 인트라루미날 베시클이 만들어지면서 레이트 엔도솜이 만들어지거나, 이건 다른 말로 멀티베스클 엔도솜, 만들어지고 이것이 밖으로 그냥 나가면 엑소좀 또 레이트 엔도솜이 라이소솜과 퓨전되면 완전히 데그레이션 돼서 라이소솜으로 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소팅 엔도솜에서 리사이클링 엔도솜으로 빠질 수 있는데 얘는 느리게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다시 가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팅 엔도점에서 빠르게 그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복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우리 김희 교수님이 관심 있어 하는 분야에서 타입 2 다이베티스, 타입 2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리지스턴스를 보이잖아요. 이게 가장 전형적인 리지스턴스 메커니즘입니다. 리셉터가 어떤 인슐린하고 인슐린 리셉터 자극이 왔을 때 엔도사이토시스에서 리셉터가 데그레이션 되거나 아니면 리사이클링 되지 않고 얼리 엔도솜이나의 단계에서 머물러 있으면 더 이상 시그널이 전달되지 않고 리지스턴스, 언리스판시브하게 되는 거죠. 이 시스템이 기본적인 어떤 시그널을 전하면서 그것을 억제하는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엔도 라이소소말 시스템이 있는데요. 근데 이 엔도 라이소소말 시스템은 제가 그냥 이렇게 쭉쭉쭉 연필로 그린 거 보여드렸지만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리고 연구가 늦게 되는 이유는 너무 복잡해서 연구가 늦게 되는 거지 이미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연구가 안 되는 건 절대 아닙니다. 너무너무 복잡합니다. 멤브레인 컴파트먼트에서 컴파트먼트로 이동하는 과정은 엄청나게 거대한 몰리큘러 컴플렉스들이 움직여서 관여해가지고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복잡해서 연구하기 힘들다. 그리고 이 멤브레인 컴파트먼트이 이렇게 이동을 할 때는 단백질들도 중요하고 하지만 멤브레인은 리피드 성분, 특히 포스페 포스포이노시타이드가 굉장히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트랜스포트한 컴플렉스가 바인딩할 때 이 포스포이노시타이드에 바인딩을 하거든요. 그 다음에 아주 커다란 컴플렉스들은 랩이라는 스몰 GTPase, 라스 패밀리 프로테인인 특수한 랩에 스페시픽하게 또 바인딩을 합니다. 그래서 랩이 어떤 종류이냐, 또 어떤 포스포 이노시타이드를 가지느냐에 따라 엔도라이소말 시스템, 엔도솜 시스템이 어디로 가고 무슨 역할을 하고 그것이 결정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아는 한. 그래서 시틱 베시클은 랩5 또 소팅 엔도솜 얼리 엔도솜은 랩5 그다음에 레이트 엔도솜은 랩7 그래서 우리가 우리 레이트 엔도솜 헤비 멤브레인 프랙션 뽑은 다음에 랩7으로 웨스턴 블랏 포지티브 컨트롤을 하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럽니다. 그다음에 리사이클링 엔도솜은 랩11이 있고 또 포스포 이노시타이드 관점에서 보면 플라즈마 멤브레인은 예, 잠깐 포스포 이노시타이드를 설명을 해드리면, 포스포 이노시타이드는 어떤 거냐면, 포스포 리피드의 일종인데요. 이 C가 3개, 하이드록시 그룹이 3개, 글라이세롤 백본에, 하이드록시 그룹 1하고 2에는, SN1하고 SN2에는 패티 엑시드 체인이 바인딩을, 붙고, 그 다음에 세 번째 SN3 포지션에는 포스페이트 기가 붙습니다. 그러면은
포스패티딕 엑시드, 여기까지가 포스패티딕 엑시드가 됐고, 여기다가 폴라 헤드에 이노시톨, 육탄당인 6카본 슈가인 이노시톨이 바인딩을 하는데, 이노시톨은 6개의 하이드록시 그룹이 있습니다. 그랬을 때, 1번은 다이에틸 글라이소롤과 바인딩하는 포스페이트하고 연결이 돼 있으니까 제외로 치고 3, 4, 5번에 어떠한 배열로 포스페이트 그룹이 붙느냐에 따라서 각각의 어피너티가 있는 물질들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엔도라이조말 컴파트먼트에 고유한 포스포 이노시타이드 이것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보면 플라즈마 멤브레인은 PI45P2 여기 나오죠? PI45P2 포스페티디 이노시톨 4, 5 포스페이트가 중요하고 이것이 주로 엔도좀 형성, 엔도시틱 베스클 형성에 관여를 하고 물론 리셉터 라이간드 인터랙션도 중요하죠. 근데 이것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그 얼리 엔도솜에는 PI3 포스페이트, 포스페이트 이노시톨 모노 3 포스페이트, 3 포지셔널 포스페이트가 있는 3로 바뀌고 그 다음에 레이트 엔도솜으로 가게 되면 안쪽에 인트라루미널 베스클은 PI3P, 하지만 바깥쪽은 PI35P2로 가서 라이소솜도 PI35P2가 됩니다. 하지만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에서 시크리션 베스클은 PI4P, 4 모노포스페이트 4 포지션을 PI4P 하나만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변화에 따라서 리크루팅 하는 컴플렉스들이 다르기 때문에 이 포스포 이노치타이드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얼리 엔도좀부터 레이트 엔도좀, 라이소좀으로 머츄레이션 됨에 따라서 pH가 6.4에서 5.5, 4.5까지 지속적으로 낮아지게 되는데 이것은 이 엔도전 멤브레인에 베큐올라 하이드로젠 펌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이 pH를 낮추게 하는 게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제가 관심 있는 엑소점 바이오제네시스를 엔도 라이소소말 시스템에 입각해서 좀 설명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엑소점 바이오제네시스는 먼저 얼리 엔도솜, 그 플라즈마 멤브레인의 주로는 뭐 여기도 트랜스 골지 네트워크도 얘기하지만 플라즈마 멤브레인에서 시작한 얼리 엔도솜에서 엑소점 바이오제네시스가 시작이 되고 이 얼리 엔도솜이 레이트 엔도솜으로 머추레이션 하면서 인트라 루미날 베시클을 형성하고 이것이 결국 라이소솜으로 가지 않고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가게 되면 엑소솜이 될 텐데 그렇죠? 우리가 보고 있는 메인 EB. 사람들의 주요 엑소전 바이오제네시스, EV 바이오제네시스 주요 관심사는 이 인트라루미날 베스클이 어떻게 형성되는지에 주로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좀 오래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보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 을 보면 레이텐저점으로 머치레이션 할 때 인트라루미날 베시클을 만드는 과정을 보면 뭐 여기는 레이텐저점이니까 얼리 엔더점 랩5 또 레이텐저점 랩7이니까 랩5 랩7이 관여하겠죠 당연히. 그 다음에 인트라루미날 베시클 만들 때 에스코트 컴플렉스가 중요하다고 하고 그 다음에 알릭스와 같은 에스코트 컴플렉스의 어댑터 프로테인 알릭스는 브로원 도메인 컨테이닝 프로테인입니다. 알릭스가 어댑터로 작용하고 그 외에 에스코트 컴플렉스를 리크루트하는 최근에 밝혀진 신데칸 신테닌 알릭스 시스템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리피드를 또 변화시키는 뉴트럴 스핑고마일리네이즈 2 시스템 또는 텐트라스파닌 시스템이 인트라루미날 베스클을 만드는 데 관여하고 멀티베스클라 엔도솜이 플라즈마 멤브레인으로 가서 퓨전될 때는 여러 가지 랩7, 랩
랩 27 같은 랩 7이 관여할 거로 생각을 하는데 뭐 그거야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랩 27이 관여하고 그 베이시클리 멤브레인과 퓨전할 때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네어 컴플렉스 스네어 컴플렉스는 멤브레인 퓨전에 관여하는 컴플렉스입니다. 스네어 컴플렉스가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그럼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마이크로 베시클 또는 파티클 또는 액토돔은 플라즈마 멤브레인이 바깥으로 뻗어나가면서 생기는 건데, 이런 거는, 어, 엑시드 스핑고 마이리네이즈라든지 또는 에스코트 컴플렉스가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코트 컴플렉스는 기본적으로 어떤 멤브레인 표면에서 밖으로 프로트루딩 하는 그런 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사실은 이것은 거의 연구가 안 되고 있는데 얼리 엔도솜을 어떤 경로로 그 엑소솜을 만들 때 이 어떻게 얼리 엔도솜이 만들어지느냐에는 관심이 사람들이 별로 없고 그래서 얼리 엔도솜이 만들어지는 엔도사이트 패스웨이를 간략히 정리를 해보면 그 클라스린이라는 단백질이 격자를 이루면서 베스크를 만드는 경우를 클라스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엔도필린으로 코팅이 되면 패스트 엔도필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라고 하는데 이 팸하고 클라스린 코팅은 물론 이 코팅하기 전에 어댑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클라스린 메디에이티드 엔도사이토시스는 AP2라는 어댑터가 필요한데 이 두 시스템은 나중에 이렇게 프로트루딩이 된 다음에 이거를 잘라내는 가위 역할을 하는 게 다이나민입니다. 다이나민. 이것도 GTPA인데요. 아주 큰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이 클라스린 메디에이트 다이나민 디펜던트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카비올린 메디에이트 시스템은 그 겉을 싸는 몰리큘이 카비올린이고 카비올린이 싼 다음에 EHDH에서 잘려서 카베오솜을 만드는 시스템이 되겠고 그 다음에 다이나민 인디펜던트하게 나오는 시스템으로는 최근에 클릭 긱 시스템이 알려져 있는데 이거는 말씀 그냥 생략하도록 하겠고 그 외에 그 솔루블 머티리얼을 벌크하게 엔도사이토는 아니고 일종의 파고사이토시스 하는 매크로피노사이토시스와 파고사이토시스로 나뉩니다. 그래서 매크로피노사이토시스와 파고사이토시스는 그 멤브레인으로 쌓이는 그 멤브레인이 밖으로 훅 프로트루딩, 액틴으로 고정된 멤브레인이 프로트루전이 이러면서 그 외부 파고 운반하고자 하는 이 몰리큘이나 솔루 물질을 감싸는 게 특징이죠. 파고사이토시스는 일반 세포에서 일어나지 않고 그 파고사이트 그러니까 탐식을 할 수 있는 세포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식으로 얼리 엔도솜이 엔도시틱 베시클이 얼리 엔도솜이 만들어지는데 아마도 엑소점을 EV를 만들 때도 이 과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 하지만 많은 연구가 이쪽은 사람들이 관심이 하나도 1도 없더라고요. 그런데 2018년도에 제가 그, 그 세포 사멸시에 EV가 엑소즘과 비슷한 EV가 굉장히 많이 증가한다는 사실은 제가 처음으로 한 건 아니고 이미 사람들이 알고 있던 건데 그 메커니즘을 좀 접근을 해봤는데요. 이때 제가 발견한 거는 멀티베스클라 엔도돔의 머티레이션보다는 이 스트레스 상황에서 스핑고신 1포스페이트라는 리피드가 만들어져서 얘가 스핑고신 1포스페이트 리셉터 1, 3를 자극을 해가지고 엔도시틱 베스클이 만들어지는 이 시스템, 이 경로가 만드는데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우리가 셀데스와 관련된 EV를 마커로서 SMPR1하고 스핑거신 1포스피드 리셉터 1하고 3를 저희가 쓰고 있죠. 그래서 이쪽을 제가
조금 알아봤는데요.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더 많이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 패스웨이가 뭔가 엑소점을 조작하는데 굉장히 어, 관, 어, 편, 편한 할 수 있는 엑소점에 그 탑재되는 물질을 조절할 수 있는 메인 패스웨이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해보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임난하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임난이 이해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멀티베스큘라 엔도솜을 그 머추레이션 될 때 인트라 루미널 베스클이 생긴다는 거는 어, 우리 파트는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때 에스코트 컴플렉스 또 멤브레인이 삐져서 밖으로 나가게 할 때는 에스코트 컴플렉스가 가장 알려져 있는 컴플렉스고 예, 이거 에스코트 디펜던트하게 이루어지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이 에스코트 컴플렉스의 구성 성분을 보면 이렇게 많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코트 컴플렉스는 그 주로 처음에 밝혀져 있기로는 그 멤브레인 프로테인의 사이토플라즈믹 테일이 유비키틴이 바인딩을 하게 되면 이 유비키틴이 붙은 트랜스멤브레인 프로테인을 에스코트 컴플렉스 0가 인지해서 에스코트 컴플렉스 1 2를 경유해서 결국은 염주 모양의 에스코트 컴플렉스 3가 리크루트가 되고 이 에스코트 컴플렉스 3가 염주 모양으로 멤브레인의 핀치도 안쪽을 목걸이인데 우리 안쪽으로 목걸이를 했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거를 하면서 밖으로 삐져나오게 그 인트라루미널 베스클 레이텐도점에서 멤브레인이 삐져나오도록 만들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VPS4 컴플렉스가 이 염주를 떼내면서 잘라내는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확실한 것 같지는 않고 그 외에 그 에스코트 컴플렉스 1을 대체할 수 있는 게 그 컴플렉스에는 속하지 않은 알릭스라는 어댑터 아주 큰 어댑터 브로원 패밀리 프로테인이 이 역할을 할 수 있다. 라고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그 엑소점 EV 중에서 특히 엑소점을 만들 때 어떻게 인트라 루미널 베스클을 만드는지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을 이거보다 하나 더 있는데 간략히 말씀드리면 그 기본적으로 제일 일반적인 게 트랜스 멤브레인 프로테인이 유비키티레이션 되면 에스코트 컴플렉스 1, 그러니까 이건 2입니다. 2, 2, 아니요. 에스코트, 이것이 에스코트 컴플렉스 0, 파란색이 에스코트 컴플렉스 1, 그다음에 분홍색이 2, 그 다음에 에스코트 컴플렉스 3가 이게 주로 챔프라고 CHMP, 챔프 2A, 4B, 2A 뭐 해가 2A, 2B, 4A, 4B, 6에 해당하는 게 이 염주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인트라루미널 베스클을 만들고 VPS4 컴플렉스가 이 염주를 띠면서 잘라내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예.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코트 컴플렉스 디펜던트하게 인트라루미널 베스클이 만들어지는 시스템이고 최근에 밝혀진 신데칸 신테닌 알릭 시스템은 신데칸이 어떤 멤브레인 리셉터하고 같이 어떤 그로스 팩터를 인지를 한 다음에 엔도사이토시스가 나겠죠? 그러면은 거기에 신테닌이 바인딩을 하고 이 신테닌이 알릭스를 리크루트해서 그 에스코트 컴플렉스 0, 1, 2를 건너뛰고 다이렉트하게 3를 리크루트해서 만들어진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스코트 디펜던트 패스웨이겠죠. 그 다음에 오래전에 밝혀진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 이거밖에 밝혀지지 않은 게 좀 이상하긴 한데 하나는 뭐냐면 스핑고 마일리네이즈 2를 이용한 시스템입니다. 그 스핑고 마일리신 2 여기서 특별히 뉴트럴 스핑고 마일리신 2 마일리네이즈 2는 스핑고 마일린으로부터 그러니까 마일린으로부터 세라마이드를 만드는데요.
이 세라마이드 이 자체가 이게 굴곡을 만드는 그 리피드가 스핑골 리피드가 이거 스핑골 리피드냐 이제 스핑골 리피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라마이드가 아주 좁은 공간에 균일하게 만들어지면 이거 자체가 이렇게 그 멤브레인 프로트루전 아니 핀치 그 이렇게 베시클이 형성이 된다는 얘기. 요거 외에는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더 모르는 거는 우리가 엑소전 마커인 여러 가지 CD63, CD9, CD81 같은 테트라스파닌이 엔도솜 멤브레인에 모여 있으면 얘가 자체가 굴곡을 만든다는 얘기인데 이거는 더 뭔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보고도 없고. 자,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스핑고마일린으로부터 만들어진 그, 그 세라마이드가 멤브레인 커버처, 프로트루전을 만드는지. 그거는 그 멤브레인에 존재하는 리피드가 그 자체가 폴라 헤드 그룹의 사이즈에 따라서 얘네들이 그 굴곡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포스페티디 이노시톤이나 라이소 포스페티디 콜린 라이소 하면은 포스포리피드의 가운데 SN2 리전에 패티 엑시드가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패티 엑시드 하나가 있는 그런 라이소 포스페티드 콜린 같은 경우에는 이 자체가 이 그 패티 엑시드 리전이 얇기 때문에 이렇게 포지티브 커버처 밖으로 휘는 커버처 포지티브 커버처를 이루지만 그의 포스페티딜 콜린이나 포스페티딜 세린 또 스핑거 마일린 같은 경우에는 거의 동일하게 일자로 커버처가 없이 만들고 실린드리칼이란 말을 쓰고 하지만 그 세라마이드나 다이에틸 글라이세롤 또는 포스 콜레스테롤 같은 경우에는 이 폴라 헤드가 상대적으로 작기 때문에 네가티브 커버처를 만들면서 밖으로 이렇게 프로트루딩하는 그런 이런 과정에 의해서 그 인트라루미널 베스크를 만든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그 관심 있는 스핑고신 원 포스페이트는요. 그 보시면은 스핑거 마일린입니다. 얘는 스핑거 마일린은 스핑거 리피드인데요. 얘는 백본이 그 글라이세롤이 아니고 세린입니다. 그 세린의 아민기, 카보슬기, 그 알파 카본, 그 다음에 두 번째 베타 카본, 세 번째에 하이드록시기가 이게 카본이 있고 하이드록시기가 붙어가지고 여기에 하이드록시 그룹이 사실은 붙을 수 있는 게 하나, 둘, 셋, 카복실 그룹까지 세 개인데요. 여기에 그 카복실 그룹에 그 패티 엑시드가 하나 붙고 아민 그룹의 카바미노 그룹 형태로 패티 엑시드가 붙고 그 다음에 그 알파, 베타, 베타 카본에 하이드록시 그룹에 포스페이트가 붙은 다음에 여기에 콜린은 다른 말로 에탄올 아민, 트라이메틸 에탄올 아민, 콜린입니다. 요게 붙은 게 스핑고 마일린.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포스포리피드랑 구조가 비슷한데 좀 더 딱딱한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스핑고 마일리네이즈에서 그 포스포콜린이 날아가면 요것이 세라마이드. 그래서 네가티브 커버처를 만들게 되고 이 세라마이드가 세라미 데이즈에서 이 아민기에 붙어 있는 패티 엑시드가 날아가면 이 패티 엑시드가 하나만 있는 게 존재하는데 이것이 스핑고신. 여기다가 하이드록실 그룹의 포스페이트가 스핑고신 카이네이즈에서 붙으면 스핑고신 원 포스페이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S1P는 그 스핑고신 원 포스페이트는 그 자체가 그 라이간드로 작용해서 스핑고신 원 포스페이트 리셉터를 자극해서 여러 가지 신호를 전달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가 있을 때 스핑고신 원 포스페이트가 증가한다는 게 최근에 아주 좋은 논문에 제가 감명 깊게 읽은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러면은 다른 기전으로 그 인트라루미널 베스클이 생성되는 기전은 없을까? 이 리뷰가 나오기 전에 저는 이미 그 기전 중에 하나를 발표를 했지만
워낙 후진 저널에 나와가지고 아무도 인정을 안 하게 됐. 예, 좀 억울한 면이 있는데 돈도 엄청 많이 썼고 실험도 엄청 많이 했는데 거의 동백금으로 넘긴 감이 있는데 저는 다른 기전으로 인트라루미날 베스클이 만들어질 수 있는 기전이 존재한다라고 주장을 하였는데요. 그것은 바로 이제 그 어떤 시스템에서 제가 응용을 했냐면 멤브레인 리페어 시스템, 멤브레인,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메꿔주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예전에는 플라즈마 멤브레인에 구멍이 뚫리면 무조건 세포는 죽는 거라고 끝이라고 생각을 한 게 보통이었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체는 그 구멍 뚫린 플라즈마 멤브레인을 복구할 수 있는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근육세포 이게 가장 제가 이거 얘기할 때 제일 많이 예를 드는 게 근육세포인데 근육세포는 그 근육세포는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진 숫자만 지금 가지고 태어나고 우리가 늙어 죽을 때까지 그 세포 그대로 가지고 살다가 죽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포가 단단 영양 저기 머슬 프로틴이 없어서 되게 얇지만 기본적으로 근육이 있는 사람이나 마른 사람이나 세포의 수는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동안 리페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빨리빨리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상이 이루어지면 뭐 근육세포가 대표적으로 되겠습니다. 손상이 이루어지면 세포 안과 밖에 농도차가 큰 아이온, 특히 칼슘, 칼슘 아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밖의 환경에 칼슘 아이온 농도가 1000배 이상 높거든요. 따라서 칼슘이 들어오게 되면 이것을 세포는 위험인자로 인식을 해가지고 그걸 메꾸는 시스템이 존재하는데 첫째, 그냥 멤브레인 덩어리가 가서 패치로 막아버리는 경우. 또 다른 거는 멤브레인 손상이 일어나면 작은 베시클들이 엑소사이토시스가 일어나서 멤브레인이 잘리면서 생긴 텐션을 없애줘서 느슨하게 만들어주면서 자연적으로 치우게 하는 텐션 리덕션 시스템. 또 하나는 어, 요즘에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는 엑소사이토시스, 엔도사이토시스. 맨 처음에 그 칼슘이 안으로 데미지가 일어나서 칼슘이 안으로 들어오면 엑소사이토시스가 일어나는데 특히 그 라이소좀의 라이소조말 엑소사이토시스가 일어나면 라이소좀에도 스핑고마일리네이즈가 있거든요. 엑시드 스핑고마일리네이즈가 분비돼서 얘가 세라마이드를 만들어서 이 세라마이드가 프로트루전하는 엔도사이토시스를 일으켜가지고 이 엔도점이 안에 들어와서 없어지는 이 엑소사이토시 엔도사이토 시스템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도 많이 보고가 돼 있는데 손상이 일어나서 칼슘이 들어오면 다이렉트하게 칼슘 디펜던트한 어댑터 프로테인들이 밖에 가서 안으로 들어오면서 에스코트 컴플렉스를 리크루트 해가지고 얘를 핀치드 오프 밖으로 빠져나게 하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2019년부터 2021년부터 얘가 퍼블리시 하려다가 실패하고 23년도에 발표한 건데요. 그 저는 게스터민이라는 단백질들이 멤브레인에 구멍을 뚫어서 세포를 죽이는 데 관여하지만 멀티베스큘라 엔도좀에서 게스터민이 구멍을 뚫게 되고, 그러면 칼슘이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어댑터 프로테인, 어, 그, 알릭스가 아니고 HTPTP, 이것도 브로원 도메인 프로테인입니다. 그 다음에 아넥신, 그 다음에 소신, 이거는 어댑터 프로테인의 어댑터입니다. 소신 그란카신, 펜타 EF 엔드 프로테인들이 바인딩을 해서 에스코트 컴플렉스 3를 리크루트해서 인트라루미날 베스크를 만들어서 엑소돔의 릴즈가 증가한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아무도 안 믿어주지만. 예. 그래서 요 과정. 근데 요 과정 중에서 사람들한테 엄청나게 구사리를 먹은 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게스터민 패밀리 2가 잘리지 않고 여기에 들어가는데 리뷰어는 이 잘리는 걸 가지고 네이처 사이언스를 도배한 사람이라 가지고 이 안 잘리고 여기 가서 들어간다는 것 자체를 거의 뭐랄까 굉장히 싫어하더만요.
제가 페이퍼를 쓴 것보다 리뷰를 더 많이 보냈습니다, 이 사람이. 어쨌든 안 잘리고 왜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안 잘리고 저기 엔도소말 멤브레인에 박히게 되고 이것이 안 잘린 상태로 한다는데 이 사람은 계속 잘렸다고 그래서 이 그때 나온 그 얕은 밴드가 잘린 거라고 저는 그 주장을 그냥 이 사람이 원하는 대로 바꿔줘서 이렇게 바꿨는데 결국은 셀 데스 앤 디퍼런시에이션이라는 페이퍼에서 리젝트를 저쪽 사람이 결국. 네. 사실 지금도 우리 이소림 학생 있어요? 이소림? 원장님 수업하러 갔어요. 예, 지금도 이거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은 이것을 안 잘리고 이게 구멍을 뚫는다는 것을 주장하기에 을 뒷받침하는 논문들이 그 이후에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사이언스, 네이처에서 완전히 도배를 하더만요. 네, 그래서 주장하기 편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 주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지난주에 찾은 논문인데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뭐냐면 그 게스더미는 아니고 우리가 세균 단백질 눈에 구멍을 뚫는 독소들이 있습니다. 구멍을 뚫어서 그걸 브로드하게 헤몰라이신이라는 말을 쓰는데 세균의 독소 중에서 구멍을 뚫는 단백질 또는 게스더민 이 사람들이 게스민 D도 실험을 했더라고요. 그거를 억제하는 시스템이 뭔가를 이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어떤 식으로 찾았냐면 이거는 사이언스 이뮤놀로지에 발표된 건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찾았냐면 어, 세포에다가 구멍을 뚫는 단백질을 주면 세포가 죽겠죠. 그런데 거기다가 그 피기백 시스템은 트랜스포전을 이용해서 그 우리 크로모솜에 논스페시픽하게 들어가는 시스템이거든요. 인코퍼레이션 되는 시스템인데 피기백 트랜스포전 시스템에다가 뭘 넣냐면은 퓨로마이신 리지스턴스 진하고 강력한 CMV 프로모터를 집어넣은 다음에 그래서 이 피기백 시스템을 트랜스펙션 그 이거 이 피기백 시스템은 트랜스펙션 하면서 트랜스포제이즈라는 플라즈미드를 얘는 이 회사에서 제공하는 걸 같이 합니다. 같이 넣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무작위로 넣어준 다음에 리지스턴스한 클론들을 찾아내서 어느 위치에 이 CMV 프로모터가 들어가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물론 여러 번 해봤겠죠. 그랬더니 바로 그 리타프 그 LPS 인듀서블 TNF TNF 어소시에이트 팩터인가? 리타프라는 단백질이 과발현되면 그 포밍 프로테인으로 의한 셀 데스로부터 얘가 탈출한다는 걸 살아난다는 걸 알았고 그 다음에 그램드 2B라는 단백질도 어느 정도 하지만 리타프가 가장 강력하게 억제하는 것을 발견하고 그 기전을 논문을 통해서 했지만 그 기전을 증명하는 논문을 사실은 뭐 여러분들이 그걸 볼 필요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이해하기도 힘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주장하는 건 뭐냐면 그, 이 사람들은 주로 그 스테피로코커스 아우레우스, 구균의 알파 톡신을 가지고 했는데 이 톡신에 의한 구멍은 상당히 작아요. 게스터민이 한 20 나노미터가 되는데 얘는 2 나노미터밖에 안 되는 구멍을 뚫는데 이 구멍을 뚫는 단백질이 구멍을 뚫게 되면 어, 사이토솔에 있는 포타슘 밖으로 나가는 포타슘 아이온 이플럭스가 일어나고 이 포타슘 이플럭스를 네드포그라는 E3 라이게이즈가 디텍션을 해서 얘가 뭔가를 유비키티네이션 시킨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뭔가는 이 사람들이 못 밝혔고 그렇게 되면 리타스라는 아주 희한한 리타스 단백질이 리크루트가 되는데 얘가 플라즈마 멤브로 리크루트 되는 게 아니고 엔도솜 멤브레인에 리크루트가 돼서 얘가 그 에스코트 컴플렉스 1의 컴포넌트인 TST101을 리크루트 한 다음에 에스코트 컴플렉스 3를 리크루트해서 인트라루미날 베스클로 만들어 가지고 그 엑소사이토시스에서 엑소점 형태로 분비를 해서 없애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 상당히 저희 가설하고 비슷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이게 다네.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동영상을 몇 개 찍어서 보여줬는데요. 예, 동영상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예, 이쪽 바닥 실험은 동영상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아이, 이게 될까 모르겠네. 음, 공유. 어, 아, 공유 중지. 그다음에 공유. 어, 오케이. 공유. 이, 이게 왼쪽이 그냥 세포고, 그다음 오른쪽이 리탑 과버련하는 세포에서 그 챔프포비 에스코트 컴플렉스 3가 엔도솜으로 모인다는 얘기를 하고 레이트 엔도솜으로 모인다고 얘기를 하고 화살표가 레이트 엔도솜인데 사람들 이거 레이트 엔도솜 아니라고 저는 예 엔도솜으로 엔도사이토시스가 일어나서 모인다고 거기에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사람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별로 퀄리티 안 좋지 않아요? 예 화끈하게 물론 예 이건 제가 찍은 거고 저희가 가진 데이터하고는 게임도 안 되는데 근데 이분들 데이터가 다 동영상 데이터가 다 이래요. 굉장히 마이너해요. 네. 그래서 니탑수가 비슷한 기전으로 엑소점을 분비를 증가시키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저희가 하고 있는 거하고는 비교도 안 되게 효과가 덜한 게 아닌가.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게스터민 D4를 가지고도 실험을 했거든요. 그랬을 때 리탑수가 증가시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 읽어보면 좀 안심해도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해요. 예. 네, 이상입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희 대부분을 제가 이해를 못하고 제가 아는 부분만 몇 가지가 있긴 있었는데 제가 했던 저기 석사 때 인슐린 리지스턴트 펄스에 관련해가지고 나왔던 게 그대로 나와가지고 그때 당시에 좀 몰랐던 내용이 있었는데 좀 그게 보강되는 느낌이 들기는 하네요. 네, 그래가지고 네. 그 얼리 엔도솜을 통해서 리셉터 시그널이 리지스턴스가 그걸 언리스판시브니스라고 그럴까? 뭐라고 설명하지? 용어를 이게 넘었는데 난 리스판시브는 예, 하더라고요. 그다음 그 기전이 생각보다 굉장히 복잡하게 이루어지고요. 그 과정 중에서 리셉터의 사이토플라즈믹 테일의 그 어떤 그 구조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역시 그 PI45P2가 중요하고, 이것이 조합에 의해서 그 결정을 한다고. 원래 셀에 그 나왔습니다. 인슐린, 예, 예. 인슐린 리서스 때렸을 때 PI45 포스피트가 증가하긴 많이 증가해요. 원래 굉장히 많이 증가하거든요. 아마도 PI45P2가 증가한 게 아니고, 아마 PI345P3가 PI3가 증가했을 겁니다. 아, 4, 5가 그 사이에 거기에 모이는 건 맞지만 걔가 증가하게 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뭐 웨스턴으로는 그렇게 나왔으니까 근데 일단은 웨스턴으로 PI4, 5P2를 보셨다고요? 예, 예. 웨스턴으로 네, 아마 웨스턴으로 봤는지 저도 뭘로 봤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간 뭘로 PI3 카이네이즈를 어, 보셨어요. 3 카이네이즈. PI3 카이네이즈. 그걸 봤나 아니면은 저도 다시 뭘로 봤는지 한번 보긴 봐야 될 것 같은데 리피드를 비주얼라이제이션 하는 거, 퀀티피케이션 하는 거는 상당히 어렵고요. 매스 스펙으로 해야 되고, 요즘에는 툴이 좋은 게 많이 나왔는데 상당히 그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 여쭤볼 게 있는 게, 지금 이게 보통 이제 컨벤셔널 세큐레이션 같은 경우는 셀 엑소스켈레톤 베이스로 해가지고 그걸 많이 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안컨벤셔널 같은 경우는 거의 그걸 쓰지는 않고 하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시즌, 그, 컨벤셔널 세크리션 같은 경우에요. 네. 보통 이제 엑소스켈레톤 디펜던트로 돼가지고 그 구조를 엑소스켈레톤, 테이블, 엑소스켈레톤이 뭡니까? 엑소. 그, 네, 그 셀 레벨 구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메쉬 구조 있지 않습니까? 베타 액팅 같은 걸로 해서, 아, 어, 엑소스켈레톤, 사이토스켈레톤, 네, 사이토스켈레톤. 사이트에서, 네, 엔드, 네, 예, 좋으신 사이토스kel레톤. 말씀입니다. 그, 네, 그, 시크리션 되는 과정 중에 그러니까 엑소스켈레톤이 그 사이토스켈레톤? 그건 네. 사이토스켈레톤보다는 주로 마이크로 튜블, 어, 시스템에 의한 모터 시스템, 마이크로 튜블 어소시에이트 모터 시스템이 중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TMD 해가지고 안컨벤셔널 세크레션 지금 보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거의 스트럭트 베이스가 아니고 둥둥 떠다니면서 감는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보면 거기서 나오는 프로테인을 저기 보면 파고폴하고 오토파고 좀 해서 이렇게 그 잡아서 보는데 이거 보니까 이게 만약에 그 구조를 키고 들어갈 경우에는 이렇게 잡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더라고요. 지금 제가 볼 때는. 네? 무슨 말씀이신지. 그, 그, unconventional secretion 있지 않습니까? 예, 거기서 예. 프로테인 나왔을 때 그때 그거를 잡는 게 담는다는 말씀이 어, 무슨 말씀이신지. 그러니까 오토 파고점하고 같이 해가지고 트래핑을 시키는 거 아니었던가요? 원래 나오는 게? unconventional secretion에서? 플로팅이요? 그러니까 그게 예. 그게 어떻게 생각해야 돼? 그게 그 자체 이제 구조, 스트럭처 디펜던트로 돼서, 스트럭처 디펜던트 돼서, 안컨벤셔널 세퍼레이션에 의해서 나온 프로테인을 접는 게 아니고 그냥 그 자체가 그걸 난 디펜던트로 접는 게 아닌가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아닌가요? 질문을 잘 이해 못했습니다. 그, 언컨벤셔널 시스템의 카고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토파지의 카고, 아니면 엑소돔의 카고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카고? 안에 들어가는 물질? 아니요, 아니요, 카고라는 그 의미가 아니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안컨벤셔널 세퍼레이션에서 저기 ERGIC에서 프로테인이 스크린션이 되잖아요. 중간에. ERGRC요? 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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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게 되는 게 아니고, 안컨벤셔널 같은 경우는 그걸 하지 않고 중간에 세크레션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 ER 근데 골지, 지금 ER로 못 들어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근데 그거를 이제, 트래핑을 시켜서 소화를 시키고, 이제 뭐, 라이소솜으로 이제 다시 리패킹 하는데, 그 중간에서 들어가는 이 프로테인이 제가 생각하기에 그냥 둥둥 떠다닐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패키징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세퍼레이션 된 상태에서 그걸 잡으려면, 제가 말한 건, 그럴 경우에 이제, 관련된, 패킹 네트워크 자체가 안 들어가고 그냥 둥둥 떠다니는 거를 그냥 잡아가지고 그, 소화를 시킨 다음에 다시 그 네트워킹 시스템, 스투페 시스템을 통해서 들어갈 것 같은, 다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이해가 지금 어려우신가요? 제가 설명한 게? 네, 제가 이해가, 그러니까 안에, 오토파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언컨벤셔널 시스템 중에서 엑소점 만드는 패스웨이를 말씀하시는지, 아니면은 오토파지 시스템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어, 그러니까 오토파지 시스템을 들어가기 전에 이게 실제로 이제 그 말 그대로 이제 사이토 스켈레톤을 통해서 이제 보통 이렇게 프로테인이 움직이는 네트워킹 형식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이렇게 세크레션 될 거는 이걸 이렇게 네트워킹을 타지 않고 움직이는 게 아닌지 둥근 떠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네, 그 사이토졸에 존재하는 모터 시스템, 그러니까 마이크로 네. 튜블 다이나인 키네이신 어소시에이트 마이크로 튜블 무브먼트 시스템을 이용해서 단백질이 또 움직여서
오토파고dom으로 간단히 가는 거냐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그렇게 가서, 아니면 그래서 이제 관련해서 프로테인이나 어피니티 가지고 트래핑을 되는 게 아닐까라는, 경기장 어피니티 가지고 트래핑이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러니까 그, 저, 파고점에 의해서, 오토 파고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냥 그렇게, 그, 저기, 파고사이트 슈트 같이 일어나지는 아, 않을 것 같아서. 오토파고돔의 카고를 그 안에 들어가는 네, 물질이 어떻게 선택이 되냐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거는 아마 최소한 몇천 명이 그 실험만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그거 음, 오토파고돔의 카고를 결정하는 물질들 대표적으로 P62라든지 몇 가지 네, 물질이 제가 오토파지를 공부한 지가 꽤 됐는데요. 네, 그때 밝혀졌고요. 그 네, 다음에 그 카고가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는 카고를 어떻게 들어가는지 사실 잘 몰라요. 근데 음, 그 하나라도 밝혀내면 주로 아주 큰 페이퍼에 나옵니다. 셀이라든지 사이언스라든지. 그래서 음, 카고를 결정하는 물질 중에 오토파고점은 P62 시스템이 가장 많이 알려져 있고요. 또 LC3B, A, B에 바인딩하는 물질들도 알려져 있고요. 몇 가지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엑소점의 안에 들어가는 물질들이 어떻게 선택되는지는 아주 중요한 페이퍼로 몇 가지가 나온 게 있지만 일반적으로 그걸 갖다가 통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그거는 할 사람들이 하고 그거보다는 플라즈마 멤브레인 단백질이 어떻게 선택되느냐에 더 많이 관심이 있습니다. 예. 그게 오히려 더 쉽습니다. 어떻게 카고가 결정되는지 그것이 어떤 그 세포 사이토졸 내에 뭐 모터 시스템을 통해서 운반돼서 오는 건지 예? 그거는 사실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거 잘 모릅니다. 예. 그 멤브레인 트래피킹 분야가 중요한데 실험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예. 근데 기계가 아주 정밀하게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영상으로 할 수 있는 장비들이 좋은 게 속속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연구가 더 빨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음. 몰라요? 잘 몰라요. 어, 알면은 그것만 갖고도 한참 얘기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지 잘 몰라요. 음. 예,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아는 한 그 세포 사멸과 관련된 그 EB 중에 엑소점은 이 이 리뷰가 어디 나온 거지? 아, 이게 사이언스 어드밴스 굉장히 상당히 좋은 좋은 리뷰인데 리뷰를 이 사람들이 썼는데 중국 분들이 썼는데 어드밴스 사이언스 저널에서 썼는데 이거 말고 저는 다른 걸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를 증명하려고 지금 우리가 고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소림 학생은 이 얘가 어떻게 구멍을 뚫는지 아까 그 거지 같은 리뷰어 때문에 잘린다고 그 그림 바꿔가지고 페이퍼 냈는데 결국은 해보니까 안 잘리고 얘가 그 구멍을 뚫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안 잘리고 구멍을 뚫으면 어떻게 해서 안 잘리고 구멍을 뚫는지 그거 이소림 학생이 하고 있고요. 예, 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얘가 그 뭐야 멀티베스큘라 엔도돔으로 가서 에스코트 컴플렉스를 리크루트 한다는 거는 그 우리 임란도 했고 그 다음에 지금 휴가 갔지만 한규리 학생이 하고 있고 모든 사람이 다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주로 관심 있는 게 저의 실험 스타일은 이게 무슨 의미 있는지 아무 관심도 없고요. 일단 새로운 거가 나오면 그걸 쫓아서 지금까지 왔고 뭐 그러다 보니까 뭐 그냥 그렇죠 뭐. 근데 후회는 안 합니다. 항상 재밌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앉아서 했으니까 자기가 하고 싶은 것만 하면 후회는 절대 안 합니다. 음. 임난, do you have any question? You understand all? I'm sorry, I cannot hear you.
If you can explain the PIP2 slide in English, that I can understand that one. I already sent you the review about the PI endocytosis and PI phosphorinositide metabolism. Yes, Did you I know that remember? one. I know that one. But you maybe possibly maybe 2 years before, right? Maybe. So you recently you start this experiment again, right? Yes. So you need to understand about this. Okay, without any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this, you cannot start your experiment. You know? Yeah, I know. Okay, I will explain. Thank you. But actually, I'm not good at in this field also. You know, as you know. Where is? Uh, okay. Can you see the slide? Okay. As as shown here, actually the endolysomal system start from the plasma membrane. You know. Okay. At the plasma membrane, the endocytosis of a plasma membrane make endocytic vesicle. And then endocyte vesicle maturate into the early endosome or sorting endosome. Then sorting endosome from certain endosome transport to the late endosome or multivascular body. You know? So when the multivascular body fused to the plasma membrane, we call that exosome, one kind of EV. And late endosome fused with the lysosome, then we call that endolysosome. Endolysosome, after the complete digestion of internal components, endolysosome turn into lysosome again, right? So the one other the membrane compartment, when early endosome extend to make tubular structure, we call that we call that recycling endosome. So the recycling endosome, the return again to the plasma membrane, but slowly. Sometimes early endosome rapidly the back to the plasma membrane, but recycling endosome slowly return to the plasma membrane. Okay. Okay. Another another system parallel to the endolysomal system is a secretory pathway. Secretory pathway composed of start from Golgi, and then trans-Golgi network. The the cargo in at the trans-Golgi network secreted by the secretory vesicle or exocytic vesicle. Okay, okay. So when we when considering the all the and specific endocytic compartment, it can be divided by the several the each compartment have unique characteristics in terms of the composition of phosphorinositide and then pH and then red protein, because you know the phosphorinositide and red protein recruit very large complex required for maturation of each compartment. You understand? So Rab is a very small adapter. Just guide the very the molecular complex, big complex. Okay, and then Rab guided molecular complex maturate endosomal component to the next step or previous step. Okay. So in terms of phosphorinositide, the plasma membrane mainly have, not mainly, but endocytes begin from the
Pi45P2 containing the membrane, Pi45P2, right? And then at the endocytic vesicle, no Pi45T. Endocytic vesicle contained Pi34P2 and then Pi3, 3P, okay? And then at the early endosome, have only Pi3P, okay? And then the late endosome have internal luminal vesicle containing Pi3P, and then outer membrane of late endosome contain Pi35P2. Okay? When the late endosome maturate into the endolysosome or lysosome, only contain Pi35P2. Okay? And then late endosome secrete exosome, right? And very, very important point. Secretory pathway starting from trans-Golgi network to the secretory vesicle contain Pi4P. Okay? And also when early endosome transform to the recycling endosome, then their phosphorinositide component change to the Pi4P. You understand? So we have, we have a biosensor for phosphorinositide. Do you remember? So we have a biosensor for Pi45P2 and Pi3P. And also we have, I remember Pi35P2. No, not 35. Pi, we have a 35, 4, 5, and we have a 4. We also have a Pi4P biosensor. Okay. So I want to see the early biogenesis of apoptotic cell death associated the associate cell death associated EB biogenesis. What kind of PI phosphorinositide containing vesicle they use. Okay? In other terms, each component have a different rep marker. Early endosome have rep5 and late endosome have rep7. Do you remember when the Western blot for the heavy membrane fraction, which the main components is late endosome? We use rep7 as a marker of the late endosome. Do you remember? Okay. And also the recycling endosomes marker is rep11. And rep5 is a marker of early endosome. And okay. One other thing, from the plasma membrane, endosome maturate into the lysosome, the pH turn into pH become lowered. So at the early endosome, pH is 6.4, but at the lysosome, pH is 4.5, very acidic, because the endosomal system has vacuolar proton pump, hydrogen ion, vacuolar hydrogen ion ATPase. Okay? So this is the this review about this point. I sent you the 2 years before, but still you did not understand. So I'm very, very disappointed about that. Okay? Okay. Any question? Eh? I cannot hear you. No question. Okay. Thank you.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승질이 받아가지고 이 자식이 또 아직까지 안 해가지고. 이소림 학생. 아니, 네. 좀 이해가 좀 안 돼요? 도움이 안 돼. 도움이 됐어요. 네? 도움이 됐어요. 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예, 주에는 아마 저희 또 김예은 학생이 할 거고, 저기 아마 저희 하는 인공지능 구조체 관련해서, 디그레이데이션 관련해서 디그레이데이션 어떤 형태로 일어나는지 면역학과 일반적인 메타볼리즘 관련해서 아마 그거를 아마 발표를 할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네, 최영준 선생님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